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겨 내일부터 16세 이상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접종 대상이 모든 성인으로 확대되는데 물량 부족에 예약 또한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LA시가 내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 전체 주민으로 확대합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이 가능한 모든 연령대에게 접종을 허가한 것인데 주정부 기준일인 15일보다 이틀가량 앞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더나 6만, 화이자 5만 6천, 존슨앤존슨 1만 5천 도스가 공급됩니다. 모두 13만 1천 도스 상당인데 이 중 1차 접종자에게는 6만 도스, 2차 접종자에게는 7만 도스가 배당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전량 1차 접종자에게 할당됩니다. 예약은 오늘부터 시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오늘부터 16세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 구분란도 마련됐습니다. 예약 사이트에서는 접종센터별로 사용되는 백신 종류도 표기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18세 이상에게만 접종이 허가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늘며 백신 물량 대란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공급은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존슨앤존슨 백신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6월 말까지는 LA 카운티 전 지역의 모든 성인들이 접종을 마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엽니다. 하지만 LA 다저스 경기장의 경우 메이저리그 홈 경기 일정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한적인 예약만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72개 캠퍼스가 오늘부터 학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학년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문을 닫았던 학교가 재개방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초등학교와 조기교육센터는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나 등교를 서두른 학생들을 시작으로 내일은 유치원생과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14일 수요일은 2, 3학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옵니다. 15일 목요일부터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합류합니다. 남은 초등학교와 조기교육센터들은 다음 주인 오는 19일부터 재개방하고 중고등학교는 26일 학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새로운 안전 규정에 따라 학교 문을 열기 시작한 초등학교 61곳과 조기교육센터 11곳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은 등교 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재개방으로 원격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 나서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에 앞서 롱비치와 글렌데일, 다우니, 맨하튼비치 통합교육구는 이미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단 학교 재개방은 대부분 저학년들을 우선적으로 등교하도록 하고 학교 수업은 제한시켰습니다. 3시간 동안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업 시간 외에는 점심시간과 숙제 도움, 미술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학교는 재개방하지만 학부모들은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코로나19가 여전하고 16세 이하는 백신이 없어 자녀의 학교 등교를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부모 49%가 자녀를 등교시키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혀 아직도 51%의 학부모는 자녀의 등교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가정 25%, 중학교는 35%만이 자녀를 등교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던 미네소타에서 20대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착각해 일어난 오발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과잉 진압이라며 시위까지 벌이는 등 분노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경찰이 교통위반으로 보이는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20대 흑인 청년 단테라이트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하고 수갑을 채우려 합니다. 라이트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을 뿌리치고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라이트 씨가 달아나려 하자 현장에 있던 경찰은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라이트 씨는 그대로 도주했으나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이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s I watched the video and listened to the officer's commands, it is my belief that the officer had the intention to deploy their taser, but instead shot Mr. Wright with a single bullet. This appears to me, from what I viewed and the officer's reaction and distress immediately after, that this was an accidental discharge that resulted in the tragic death of Mr. Wright. 분노한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과잉 진압이라며 거리로 뛰어나와 항의 시위를 펼쳤습니다. 시위대 숫자가 수백 명에 달하며 자정까지도 멈추지 않자 결국 주방위군까지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 당국은 통행 금지를 발령했으며 인근 학교들은 오늘 하루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브루클린 센터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이 2-3일 정도 더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는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지역 정부는 또 다른 소요 사태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격은 오늘 오후 3시경 테네시주 녹스빌의 오스틴 이스트 매그넷 하이스쿨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경찰관 1명도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재 사건과 관련해 1명을 구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녹스빌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관을 포함해 여러 명의 희생자가 보고됐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지역에서 대피할 것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학교는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학교가 위치해 있는 녹스빌 지역에서만 10대 학생들이 연루된 4건의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해 4명의 10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오전 뉴욕시 플러싱 타운홀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는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대회를 열고 증오범죄를 성토하는 가도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제양군인회 미 동북부 지회, 뉴욕 해병대 전우회,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오늘 대회는 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피 흘린 한인들이 주최하고 있어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전 유공자분들은 피로 미국을 위해서 헌신을 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것이 참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Stop Anti-Asian Hate Crime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플러싱 타운홀에서 메인스트릿을 거쳐 150가 먹자골목까지 행진하며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지역의 베트남전 참전 미군 전후회 프레드 가시오르 회장도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se gentlemen here, many of them being Vietnam veterans, are a member of my chapter. I support them, and I support the Asiatic community in to remove hate and to stop this hate crimes against the Asian Americans. 한편 베트남 참전 한인 전우회는 자율 방범대를 발족시켜 퀸즈 플러싱을 중심으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의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자율 방범대는 플러싱 거리를 돌며 증오범죄 방지 전단지, 호신용 호루라기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방범 활동을 벌입니다. 전우회는 이를 위해 백구 경찰서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비 고민은 비단 렌트 세입자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만 이뤄져 왔는데 드디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모기지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LA 카운티 산하 주택 지원 서비스 기관인 NHS는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00에 달하는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 조건은 LA 카운티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 최대 4개 주택 소유주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경우 카운티 평균 소득의 80% 이하, 2채에서 4채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카운티 평균 소득의 15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 프로그램은 당장 모기지 연체를 겪고 있는 소유주의 하나며 LA 카운티에 속하더라도 LA시 관할 거주자의 경우 LA시가 운영하는 별도의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NH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웹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제 오전 한인타운 올림픽가의 한 1층짜리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한 화재 당시 현장 영상입니다. 거대한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았고 인근 지역에 호텔 등이 있어 불이 옮겨 붙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관들로 인해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붙은 건물은 단층 상업용 건물로 입주자 없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단 기거하고 있던 노숙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 효과는 개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과 병행해 홍삼을 섭취하면 보조 효과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메디시널 푸드과 한국인삼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홍삼이 백신의 효과를 증진시켜 항바이러스 효과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체내 면역 물질이 항체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홍삼이 함께 체내에 투여됐을 시 면역 세포수를 증강시키고 세포의 활성화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 실험지 연구 사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감염군과 백신 접종군, 홍삼 백신 동시 투여군의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감염 대조군 쥐의 생존율은 20%, 백신 접종군은 60%에 불과한 반면 백신과 홍삼을 동시에 투여받은 쥐들은 100%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가 아닌 이전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연구 사례들로 한국인삼연구소는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홍삼의 효과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이 디지털 백신 여권을 시범 도입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트위터를 통해 여행 등 관광지 방문은 물론 콘서트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 예금이 $4억 돌파했습니다. 이는 오렌지 카운티 소재 한인은행 지점 가운데 최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6월 설립된 가든그로브 지점은 30년 동안 지역 한인 경제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0-2021년 재산세 2차분 납부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재산세 2차분 마감을 넘긴 경우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납부 마감은 잠시 뒤인 자정까지 계속되며 우편 납부는 오늘자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의 장례식이 오는 17일 윈저성 성조지 예배당에서 엄수됩니다. 필립 공 장례식은 국장이 아닌 왕실장으로 치러지며 BBC 등 현지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